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 씨가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2024년 2월 분석 결과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 광고 모델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요. 신뢰도를 대변하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에서 임영웅 씨가 2위를 차지했는데요. 1위는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여서 연예인 중에는 임영웅 씨가 단연 최고의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대중들에게 신뢰도가 단연 최고인 아티스트 임영웅 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톱스타 뉴스의 장지우 기자가 임영웅이 최고인 이유를 분석하는 시리즈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임영웅 콘서트, 은혜로운 고화질의 대형 전광판 클래스로 소문난 고화질 맛집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번 콘서트에 아름다운 프린스 비주얼과 심장을 두드리는 매혹적인 음색으로 고퀄리티 무대까지 선보이면서 임영웅 씨 콘서트를 영어 천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임영웅 씨가 있는 곳은 어디든 천국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임영웅 씨의 이 찰나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전광판의 배치가 굉장히 놀라움을 자아냈고 특히나 땀방울 하나하나까지 보이게 되는 대형 전광판은 그야말로 감탄에 감탄을 부른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임영웅 씨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무대 위에 임영웅 씨 모습을 보느라고 살짝만 정신줄을 놔도 이쁜 모습이 후루룩 지나가 버려서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봐야 되는 임영웅 씨 콘서트에서 매력을 한도 끝도 없이 발산하는 임영웅 씨의 매력을 어느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눈 깜빡임조차 아까워 두 눈을 부릅뜨게 만드는 팬들의 마음을 임영웅 씨가 어찌 그리 잘 아는지 이 섬세함에 감사함이 저절로 든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콘서트의 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시야를 넓혀서 압도적인 고화질의 대형 전광판이 전면샷과 상반신 측면 등의 다양한 각도로 보여줘서 공연장 저 맨 뒤에 있는 계단석에 앉아도 시야가 좋아서 플로어석에 앉은 것 같이 생생하게 임영웅 씨의 땀방울까지 볼 수 있게 해줬죠. 실제로 제가 계단석에 앉아 있었잖아요. 진짜 그 전광판이 없었더라면 이 계단석에 앉아서 저 멀리 보이는 임영웅 씨 얼굴을 못 봐서 너무나 애가 탔을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이 시야가 굉장히 넓고 그 시야만 넓은 게 아니라 그 시야에 맞춰서 임영웅 씨가 무대를 준비했더라고요. 물론 무대 위에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 씨 얼굴이 잘 보이진 않지만 전광판으로 잘 보이는 데다가 그 무대 각각마다 준비한 퍼포먼스를 댄스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임영웅 씨가 걸어가는 동선까지 잘 보일 수 있는 계단석에 앉아서 콘서트를 봐도 진짜 해자롭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TV 화면이나 컴퓨터 모니터도 카메라로 찍으면 주사율하고 주변광의 조도 차이 때문에 실제로 보이는 거랑 다르게 왜곡되거나 밝기가 튀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데요. 임영웅 씨 콘서트는 진짜 그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 전광판이 다른 콘서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임영웅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는 섬세한 배려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임영웅 씨 콘서트 전광판을 이렇게 찍은 사진이 퍼지면서 아이돌 팬의 부러움을 산 거죠. 보통 카메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찍으면 주사율이나 이것 때문에 왜곡되는데 임영웅 씨 콘서트 대형 전광판은 어찌된 일인지 카메라로 찍어도 너무 선명하게 찍힙니다. 마지막에 임영웅 씨가 다 퇴장하고 나서 에필로그 올라갈 때 사진이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 사진을 배경으로 이렇게 셀카를 찍어도요 너무 이쁘게 나와요. 전광판이 말이죠. 제 얼굴이 아니고. 이 기사를 읽기 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전광판이 있어서 임영웅 씨 모습이 하나하나 잘 보인다 이것만 해자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전광판이 왜곡이 없다는 거 카메라로 찍어도 정말 선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리꾼들이 소속사들아 이걸 배워라 진짜 부럽다 살다 이런 거 처음 본다 나도 임영웅 팬 하면 되는 거야 콘서트 갈만 나겠다 임영웅 씨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런 부러움 가득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임영웅 씨가 두어다리 막 춤을 추잖아요. 화면을 확 끌어당겨 줌인을 합니다. 그런데도 임영웅 씨의 얼굴이 초근접으로 당겨왔을 때도 그 매력에 충분히 빠져들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초근접 샷을 땡겨도 안 깨진다는 거잖아요. 이야.
콘서트를 보러 간 관람객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맨눈으로 보는 무대의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카메라에서 잡아주는 각도에 따라서 무대 위의 아티스트와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얼다이 할 때 확 당겨서 줌인하면 확 빨려 들어가는 그 기분까지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콘서트의 격을 높였다는 장지우 기자의 평가가 손색이 없습니다. 게다가 일일이 눈맞춤하면서 바라봐 주는 걸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지켜보고 열광하고 환호할 수 있고, 그래서 임영웅 씨한테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서 그 감동이 가슴으로 따뜻하게 전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해상도와 화질이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이 정도의 규모와 퀄리티를 가진 공연장은 임영웅 씨이기에 가능했던 거고, 임영웅 씨가 보여준 팬사랑은 일본 도쿄돔 이상의 고화질의 대형 전광판으로 팬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광판마저 클래스가 남다른 진정한 공연 문화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영화 소풍이 2월 7일 날 개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사회가 열리는 시즌인데요. 1월 30일 날은 아주 특별한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연탄은행이 후원하고 있는 부산 지역의 홀몸 어르신, 혼자 사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을 모시고 뜻깊은 시사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모래알갱이 자작곡이 삽입된 그 음원 수익을 다 여기다가 기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부를 하는 연탄은행에서 후원하는 홀몸 어르신들을 모셔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선물도 주셨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영화를 보러 올 기회가 많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셔서 특별한 시사회를 열게 된 건데요. 그런데 오신 분들께서 시사회에 초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 선물이 뭐냐면 손수 만든 캘리그래피 작품이었는데요. 한글을 몰라서 굉장히 서러운 세월을 살아오셨던 어르신분들이 훈민정음반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시를 캘리그라피로 손수 적어서 완성한 선물이었습니다. 영화에도 시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문구 하나하나가 너무 가슴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직접 쓰신 시를 김용균 감독님, 나문희 배우님, 그리고 김용욱 배우님에게 이렇게 선물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글귀를 보니까 소풍, 내 인생과 닮은 영화, 벤또에 개떡 싸주던 우리 엄마 생각도 나네요. 이제 내 나이 80이 넘었고 꺼져간다고 생각했는데 감독님, 우리 인생 알아줘서 눈물 나고 참말로 고맙습니다. 행복이 별거 있는겨. 지금 영화관에 왔어요.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영화. 나문희 언니 배우 보러 소풍 온 게 최고의 행복이지요. 이렇게 쓰셨어요. 또 하나는 80평생 글도 모르다가 한글을 배웠어요. 이게 내 짝지 외순이 이름도 알고 예쁜 김영욱 언니 배우님 이름도 적어봅니다. 어릴 때로 돌아간다면 친구랑 책보 한번 메고 학교도 가고 소풍도 가고 싶네요. 이 한글 편지 액자를 실제로 나문희, 김용욱 두 주연 배우께서 받으셨는데 저도 마음이 짜르르한데요. 두 배우님들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또 선물을 준비하셨으니까 오가는 마음이 있잖아요. 영화를 제작하고 시사회를 준비한 주최 측에서 이 소풍 배낭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 안에 선물을 가득 담아서 또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해주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손수 쓰신 캘리그래피 작품 문구 하나하나가 아라리 제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시를 너무 잘 쓰셨다고 그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칭찬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신 분이 소풍 가는 거 마냥 들떠서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풍 가는 전날 잠 안 오잖아요. 귀한 선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오신 분 중에 소풍을 한 번도 못 떠나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소풍이라는 게 보통은 학교에서 가게 되는데 한글을 못 배우셨으니까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풍을 가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풍을 한 번도 못 가셨던 분이 소풍 가는 것처럼 들떠서 설레서 못 주무시고 영화 시사회에 오셨고 그리고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하셔서 이렇게 건네주는 마음,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영화관에 오셨다는 거, 그리고
본인의 인생의 마지막 영화라고 아까 쓰셨잖아요. 이 소중한 시사회를 마련해 주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또 이분들에게 임영웅 씨의 모래알갱이 자작곡의 음원 수익이 또 기부된다고 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감동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화가 상영되기 전부터 이렇게 감동된 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김용균 감독이 이렇게 영화를 상영하는 게 너무 벅차고 또 오신 분들이 너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보니까요, 김용욱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영웅시대 팬분들께서 떡을 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하셨고 홍보 많이 해달라는 부탁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재미없으면 안 해주셔도 할 수 없지 뭐 라고 김용욱 배우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쿨한 면도 진짜 멋진 언니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일단 영화를 보시고 후에 좀 후일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스토리를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지면에 뭐 화면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다 하시고 한번 영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좀 여러분들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밖에 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웅시대 어른들이 떡을 해오셨더라고요. 여기 계시냐? 안 계셔요? 잘못하는 거야? 아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넘치는 대접을 받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영화 보시고 홍보 많이 해주세요. 아니 저는 영화의 의미나 뭐가 이건 아니다 하면 안 해주셔도 할 수 없죠. 그리고 기자간담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영화가 만들어진 과정도 참 놀랍긴 하더라고요. 남은희 선생님의 일을 오랫동안 봐줬던 매니저분께서 이 영화를 기획을 하셨대요. 그래서 남은희 선생님이 배우로 합류를 하시게 된 거고 남은희 선생님의 오랜 지인인 김용욱 배우님도 같이 합류를 하셔서 영화를 만들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또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켓필름의 김영진 대표님이 투자를 해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용균 감독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세팅되고 나서 그리고 10여 년 동안 작품 활동이 없었던 감독님을 모셔서 새롭게 또 영화를 하시게 된 거죠. 그 과정들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점정은 임영웅 씨의 모래알갱이가 그 영화에 이렇게 싹 흐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웅시대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한동안 쉬셨습니다만 이 영화를 통해서 김용균 감독님의 실력도 잘 보인다고 남은희 배우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억지로 울리거나 억지로 웃기지 않고 마음 저 깊은 곳에서의 울음과 마음 저 깊은 곳에서의 웃음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끝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남은희 배우님이 인사를 해 주셨어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 따뜻한 시사회를 보면서 두 멋진 언니들을 응원하게 되고 또 두 분을 응원하고 이 영화의 취지에 공감해서 임영웅 씨가 노래를 쓸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음원 수익을 다 기부하고 또 기부한 곳에서 홀로 사시는 분들을 모셔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는 영웅시대 분들이 또 떡을 해서 갖다 드리고 이런 과정들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콘서트 문화의 격을 높이는 임영웅 씨의 혁명가적인 모습들도 있지만 이 문화계 전반에 아티스트 임영웅 씨와 그를 닮은 영웅시대가 대한민국 문화계에 정말 감동의 길을, 진정성의 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뿌듯하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동적인 시사회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도 이제 개봉하면 영화를 보고 와서 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